이번 시간에는 도서 판매 현황표를 만들면서 함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 내용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여러 이 도서 판매 현황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실습을 하면서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구조인데, 함수는 수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꼴 sum,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에 범위라든지 셀에 대한 주소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서 판매 현황표에서 사용할 함수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sum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 함수, 순위 함수가 있습니다. EQ는 같은 순위에 대한 값들을 같은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max,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count는 지정된 범위의 셀 중에서 숫자나 문자 값들을 어떤 그 가진 값들의 셀을 개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count A는 숫자, 문자, count 함수는 숫자만 가진 셀을 개수를 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는 지정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만 개수를 세는 함수,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셀만 합계를 내는 함수, sum ifs, 이러한 함수들을 사용해서 도서 판매 현황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이 주제에 맞는 문서를 만들면서 함수 사용법들을 계속 익히게 됩니다. 자, 먼저 도서 판매 현황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함수들을 사용해서 나머지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완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문서를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입력이 됐으면 자, 엑셀에서 그 다음 편집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높이, 행 너비, 그 다음에 병합할 거 병합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하게 됩니다. 일행, 삼행. 일행, 삼행은 높이를 18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은 40. 이행은 40. 그 다음에 4행부터 20행까지는 25. 4행부터 20행까지는 25.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대로 계속 완성합니다. 너비는 B열은 9. 하나씩 B열은 9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C19, C는 19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D에서 H는 9, D에서 H는 9, 그 다음에 I 10, 그 다음에 JK는 9, JK 9로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B2에서 K2까지.
B2에서 K2까지 셀 병합. 그래서 셀 병합하고 굵은 테두리 상자 세로 가운데 맞춤. 굵은 테두리 상자. 굵은 테두리 상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B15, D15. B15에서 D15. 셀 병합. B16에서 D16. 셀 병합. 18도 셀 병합. 또 셀 병합. 19, 20. 그 다음에 B20에서 F20. B20에서 F20까지 셀병합. B20, BF. G20에서 H20. G20에서 H20. 셀병합. 이렇게 해서 셀병합을 완성합니다. G20, H20, 19, D, H 됐고요. 그 다음에 I18에서 K18, 19. I18에서 K18. 20. I18에서 K19. I18에서 K19. I18에서 K19. 셀병합 후 대각선 선 모양은 셀 모양에서도 같습니다. 자, 셀 서식에서 테두리 대각선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볼 수 있고요. 색을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양쪽 대각선. 그 다음에 B4에서 K17 모든 테두리 B4에서 K17까지 모든 테두리.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 이 정도가 완성이 될 거예요. 나머지 밑에도 테두리를 하겠네요. I19에서 K20까지 해서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됐네요. 여기를 테두리 만들고 I19에서 K20 I19에서 I18, I19 이건 취소를 하겠네요. 잘못됐네요. 그러면 지우고 대각선 테두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테두리 없앰. 그 다음에 여기서 셀 병합을 I19에서 K20까지 여기가 셀 병합으로 그 다음에 대각선을 셀 서식에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테두리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면 보이는 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가운데 정렬이 빠졌네요. 가운데 정렬 테두리
대각선 테두리 만드는 거 해서 대각선 테두리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썸함수 전 먼저 마무리를 정렬만 하면 되겠네요.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 이거 오른쪽 정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 이것도 천단위 구분기호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나머지를 자동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 값이 바뀌었을 때, 분기별 값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총 판매, 평균 판매, 판매 순위가 완성되는 자동화 도구를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자, 도서 판매 현황표에서 총 판매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액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5셀에서 I5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sum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마, 자, 홈 탭에서 이 시그마에서 sum을 사용해도 되고요. ESC 여기에서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됩니다. sum하고 가로, 그 다음에 범위 지정, 드래그,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해주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여기 fx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 라이브러리인데 이 fx를 통해서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에서 이제 sum을 보면 또는 모든 함수를 사용하시면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sum을 찾으면 sum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서 sum eq, sum if, sum 있네요. sum을 치면 자, 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위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 드래그 첫 번째 드래그를 하시면 첫 번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면 또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것만 범위 지정,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sum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식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수학 함수에서 sum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수식에서 수학 함수에서 sum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요. sum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 드래그, 그럼 첫 번째 범위 지정 바뀌었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복사하기 하면 됩니다. 수식을 하고 이 수식을 복사하기 하면 자동으로 옆에 있는 것도 완성이 됩니다. 자, 복사하기를 하면 자, 27 다음 거 복사했죠? 28 자동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주소가 바뀌는 방식을 상대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소가 바뀌고 있죠. 좀 이따 판매 순위를 할 때는 이 주소가 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따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um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인수를 이제 채우는 부분이네요. 방금 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엔드를 통해서 복사하기를 했습니다. 자, 총 판매액을 이제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함수, 에버리지 함수인데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함수, 평균 함수는 이 총 판매 금액 나누기 4를 해도 되고요. 이 범위를 지정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수학 함수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통계 쪽에 있네요. 에버리지는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통계, 제목, 더보기 이쪽은 통계가 안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함수 fx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 통계,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확인, 주소를 지정하면 됩니다. 주소를 드래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사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셀을 선택을 하면 범위만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verage의 범위 지정, 확인 하시면 평균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육인들을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평균까지 구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를 보시면 복사를 했죠. 이 26, 다음 셀은 27 복사하게 하면 자동으로 증가가 됩니다. 28, 8은 이 주소입니다. 셀, 이 열머리글, 행머리글의 내용이 자동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래로 했기 때문에 7, 8, 9, 10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 방식이 상대 주소 방식입니다. 자,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그 아래에 있는 셀도 평균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순위. 자, 판매 순위는 좀 다릅니다. 자, 랭크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랭크 EQ와 랭크 에버리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랭크 EQ는 순위가 같을 때 같은 순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랭크 AVG는 에버리지입니다. 평균 순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랭크가 같을 때 가장 높은 순위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같게 이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REF라는 인수가 있는데 함수 마법사에서 REF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할 때, 수식을 복사할 때 오류 방지를 위해서 절대 주소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랭크입니다. 자, 랭크를 구하는 방식은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데, 자, 먼저 랭크 함수를 호출을 해보죠. 함수 마법사에서 다음 내려가면 랭크 EQ입니다. 통계 쪽에 랭크 EQ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타 함수에 통계를 가도 되고요. 랭크로 갑니다. 랭크 EQ 있네요. 자, 랭크 EQ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RF 있죠? 자, 아래에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함수들은 이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넘버는 내 점수입니다. RF는 범위예요. 내 점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넘버는 내 점수죠. 자, 평균 판매 금액을 합니다. 이 평균 판매 금액이 첫 번째 컴퓨터 개론이 이 컴퓨터 개론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라고 이 함수는 찾아갑니다. RF 이제 범위를 해야겠죠. 범위는 전체 범위를 해야 돼. 전체 범위. 넘버는 하나씩 계속 내 점수는 바뀌는 거고 범위는 똑같습니다. RF를 클릭을 합니다. 먼저 깜빡깜빡하죠. 그 다음에 범위 지정. 전체 범위 지정이에요. 평균에 대한 전체 범위 지정. 그러면 이 범위에서 내 점수가 몇 등이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 그대로 사용돼요. 2등입니다. 자, 이것도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해서 홈에 가운데 정렬. 자, 랭크 이 점수는 전체 범위에서 2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복사할 때가 문제예요. 자, 복사할 때는 자, 내 점수 J는 J5, J6 변해도 됩니다. 그런데 J5에서 J14 이 전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자, 한번 내려볼까요?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봅니다. J6 범위가 바뀌었죠. 제 앞에 있는 J6은 맞습니다. 내 점수니까. 근데 이 범위가 밑으로 잠깐 내려갔어요. 이 부분을 안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채우게 하면 나중에는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Ctrl Z 취소입니다. 여기서 자, 전체 범위 여기 있죠. 이거를 FX 누르면 다시 갑니다. FX. 이 범위, RF 있는 범위에 주소에 달러를 붙이면 절대 주소가 됩니다. 달러를 붙이는 방법은
F4키, F4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달러가 붙습니다. 여기는 강의 녹화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대로 달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F4키를 눌러도 달러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달러, J, 달러 14. 이렇게 해주시면 달러를 붙였죠. 그러면 절대 주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우기들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면 달러가 붙은 곳은 안 바뀌어요. 달러가 안 붙은 곳은 바뀝니다. 자, 내 점수는 바뀝니다. 그 다음 사람도 내 점수는 바뀝니다. 제17. 그리고 범위는 안 바뀌고. 자, 범위는 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를 붙여서 절대 주소로 바꿉니다. 달러를 붙이는 방법은 F4키를 누르면 달러가 하나씩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 EQ 함수를 실습을 했고요. 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F4키를 사용합니다. 달러 주소를 그대로 붙여서 달러 J, 달러 O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더는 순인데 아까 함수 마법사에서 오더는 순인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내림차순을 쓰기 위해서는 0을 쓰거나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숫자가 가장 큰 값이 1등입니다. 내림차순. 자, FX를 눌러주시면 마지막 칸 아무것도 없죠. 오더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다.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순위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를 통해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채우기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최대 판매액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최대 판매액은 최대 값입니다. 최대값.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맥스. 최소값은 미입니다. 그래서 15셀에서 15셀에서 최대값 맥스로 갑니다. 맥스는 통계에서 사용이 되네요. 수식의 함수의 통계 X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 1분기 범위 지정을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2분기도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채우기들을 통해서 복사하면 되고 주소는 고정시킬 필요 없습니다. 같이 옆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옆으로 4분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 완성이 됩니다. 자, 맥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채우기들을 통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 판매액까지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총 판매액을 최대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채우기들을 통해서 드래그 하시면 총 판매 금액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판매, 총 평균 금액의 맥스 값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최소 금액은 민이라는 함수입니다. 맥스는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맥스는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판매액은 민입니다. 민 함수를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판매액 민 함수 다의 통계에서 민 그리고 범위는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만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시면 최소값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 채우기 이렇게 하면 최소값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도 범위 지정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 A라는 함수를 실습하기 위해서
조금 데이터 값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간 응용 있는 곳에 재고 없음과 칸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비슷한 곳을 해도 되고요. 재고 없음 예술 여기서 재고 없음 그 다음에 예술 없음 그 다음에 역사 3분기 역사 3분기 역사는 아래 지워버리고 데이터를 그 다음에 4분기 여행 4분기 여행 4분기 여행 없고 역사 없고 여기는 재고 없음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군데의 값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값이 없고 여기는 문자가 있고 재고 없음이라는 문자가 있고 이럴 때 이제 데이터 값이 있는 셀들을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카운트 A라는 함수는 지정된 범위 내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함수 실습을 위해 데이터의 색칠해진 부분의 색을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를 이제 넣어보도록 합니다. 통계에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17셀에서 제품 분기별 제품 수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 카운트 A 다음에 통계 카운트 A 그 다음에 범위 똑같이 범위 정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숫자와 문자의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 1분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들을 통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여기도 가운데 정렬 여기 자 판매 가능한 이제 제품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통해서 숫자만 치면 됩니다. 자, 판매 가능한 제품 수는 이 재고 없으면 카운트할 필요 없죠. 판매 가능하다는 건 재고가 있다는 거니까 재고 없으면 문자니까 카운트만 해서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수식의 통계 카운트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범위 여기까지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카운트 A는 분기별 제품 수에서 카운트 A는 재고 없음도 카운트를 해서 10개가 됐고요. 이 판매 가능한 제품 수는 이 재고 없음은 뺍니다. 그리고 이 2개를 빼기 때문에 10에서 2개가 빠져서 8개가 됩니다. 카운트 함수였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이 빈 공간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카운트는 뺍니다. 근데 카운트 A는 카운트를 하죠. 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세고자 하는 곳을 드래그해서 나머지도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문입니다. 카운트 if문은 판매 조건을 주고 판매액에 대한 판매액이 30만 원 이상인 제품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카운트와 if를 합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품수를 넣을 이 16셀을 선택합니다. 여기 이 16셀. 자, 30만 원 이상인 제품 수를 찾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
이 163를 선택을 하고 count if로 갑니다. count if 범위, 자 range는 범위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입니다. 자, range, 자, 범위 지정, 그 다음에 조건은 자, 이 163에서 통계 카운트 if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범위 지정 1분기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조건문입니다. 크리테리아는 30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하면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30보다 큰 거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군데 있죠. 그래서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대로 범위도 같이 따라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하고 같은 방법으로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됩니다. 자, 2분기에서는 3개, 3분기에서는 5개, 4분기에서는 5개가 되네요. 30만 원보다 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 if도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합계를 내네요. 매출액이 30만 원 이상인 제품의 3분기 판매액의 합계를 구해라. 3분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판매액이 매출액이 30만 원 이상인 제품의 매출액이 30만 원 이상인 제품의 3분기 판매액의 합계. 3분기 거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아래와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썸이나 썸 if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학 삼각함수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학의 썸 if나 썸 ifs. 차이점은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썸 if, 썸 ifs,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썸 i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썸 ifs로 한번 가볼까요? 자, 썸 범위,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있고요. 자, G5에서 G1, 4셀까지 범위 정합니다. 합계를 낼 거는 3분기라겠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공학에서 여행까지. 자, 조건 범위입니다. J5에서 J14. J5에서 평균 판매 금액이 평균 판매 금액에 대한 범위를 지정합니다. 평균 판매 금액이 얼마다 큰다겠죠? 30만 원, 3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썸을 낼 범위와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를 따로따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값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홈에서 홈마 구분기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균 판매, 이건 조건이고요. 매출액의 그 다음에 합계는 3분기 합계, 3분기 합계를 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썸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좀 복잡한 합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주고 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